같은 단지인데 누구는 10억 벌고 누구는 1억 날렸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같은 단지에서 분양받았는데 아파트를 산 사람은 10억을 벌고 오피스텔을 산 사람은 1억을 날렸다고 합니다. 분양받은 시기도 똑같고 위치도 같은데 결과는 극과 극이죠. 요즘 오피스텔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아파트도 부담스러운데 그보다 훨씬 비싼 오피스텔을 누가 살까요?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의 공인중개사도 말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오피스텔 분양받은 사람들은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부동산 전성기 때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라는 주상복합 단지가 분양됐습니다. 아파트 531가구, 오피스텔 323가구. 그런데 지금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아파트는 시세 차익 10억 원, 하지만 오피스텔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인데도 안 팔리는 상황.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피스텔은 왜 망했나? 핵심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분양가가 미쳤다.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9억 원. 같은 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4억 원대.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평형인데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분양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분양.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됨,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분양. 건설사 입장에서도 아파트에서 손해를 보니 그 손실을 오피스텔에서 채우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비싸게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파트 시세 14억 원 이상, 시세 차익 10억 원. 오피스텔 시세 7억에서 8억 원대 분양가보다 낮아도 거래 안 됨. 이걸 보면 애초에 9억짜리 오피스텔을 샀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실수일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는 아닙니다.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판 게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건설사가 오피스텔을 비싸게 분양한 게 잘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2배 비싼데도 분양받은 투자자들이죠. 이 가격이 맞나? 생각 안 함. 오피스텔이 9억인데 아파트는 4억? 비교 안 함. 그래도 무조건 오른다. 무작정 베팅. 결국 그 선택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본적인 차이. 같은 단지 안에 있어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아파트는 주거용, 실거주 목적이 강함, 대출세금 혜택 많음, 신혼부부, 가족 단위 수요, 전세가율이 높아 갭 투자 가능. 오피스텔은 준주거용, 투자 목적이 강함, 대출 규제, 세금 부담 큼, 1인 2인 가구 대상 공실 위험 높음, 전세보다 월세가 일반적. 쉽게 말해 아파트는 실거주든 투자든 다 괜찮지만 오피스텔은 투자자 빠지면 끝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금리 상승으로 투자자들 탈출, 전세가율 낮아서 갭 투자 불가능, 월세 수익도 낮음, 임대 수익률 하락. 그래서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안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피스텔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손해 감수하고 매도.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손해보더라도 판다. 그 돈으로 아파트나 다른 투자처로 갈아탄다. 2. 장기 보유 앤드 임대.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틴다. 월세라도 받아서 손실을 최소화한다. 문제는 둘 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도하려 해도 사는 사람이 없음. 임대를 하려 해도 공실 위험 큼.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교훈은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된다. 이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오를 거란 기대는 위험, 주거상품과 투자상품의 차이 이해, 필수.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출 세금 수요 다 다름. 남들 따라가기 전에 이 가격이 맞나? 꼭 생각해야 함. 같은 단지인데 왜 나는 1억 손해고 저 사람은 10억 벌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선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